예, 안녕하십니까. 형사공소법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소제기 효력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불고불리 원칙까지 공부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인데 여러분들 요거 잠깐 요걸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흥분해서 자, 시간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거 볼 건데요. 여기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일반법, 특별법인데 자, 검사가 써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반법 위반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검사가 되니까 법원은 특별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한 것만 해야 돼요. 검사가 일반법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법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앞부분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사가 일반법 위반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일반법의 사실 공소를 제기하면서 여기다가 갑자기 특별법을 정한 거야. 특별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을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를 특별법을 쓴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요건 바꿀 수 있어요. 특별법 위반, 특별법 이거는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얘기한 요건 바꿔 말하면 이걸 검사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일반법을 정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거 뭔 소리야? 특별법은 특별법이죠. 이걸 하고 직권으로 특별법을 정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조를 바로잡는 건 법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뒷부분이야. 요 판에는 별별 스위치시고요. 어렵게 되면 이걸 내니까 요 판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불고불리. 법원은 검사가 인정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정한 법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조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법은 법관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을 기재한 것만 판단해 줘야 돼. 유전지 무전지. 그러나 거기에 적용된 법이 잘못되면 직권으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걸 제가 너무 황급하게 끝내는 거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시고. 요거 붙여볼까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한다. 불고불리. 의 원칙. 그렇지만 관할 위반, 소송 조건의 전부 등 직권조사. 직권은 법원이야. 법원 시간 사유에 대해서 기재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직권조사 사유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외 맞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공소차만 아니까 다른 죄로 바꿔 이거 안 돼요. 다른 죄로 바꿔 인정 이건 안 됩니다. 다른 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안 돼요. 기억하세요. 다른 죄를 그러니까 사건의 인정하거나 다른 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밑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소가 공소제기인데 공소 제기되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세요. 법조를 바로잡을 수만 있는 거지 공소가 제기 안 된 건 심판할 수 없어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공소 효력이 미치는 범인데 여러분들 요건 볼게. 인적 흐름이 자 여러분 요거 정리할게요. 요건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공소 제기 효력 이렇게 나왔어요. 공소 효력. 요거는 효력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법적 효력을 말하는 거야. 법적 효력이고 그냥 법적 효력 이거는 뭐죠? 소송 계속인 것이고 당연히 피고인으로 지정한 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치입니다. 공소 제기 효력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범한테는 안 미칩니다. 진범은 이건 공소제가 아니라 진범은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더라도 진범 효력이 안 미쳐요. 진범은 공소 효력은 진범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진범한테는 어떻게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공범에게도 효력이 없다. 공범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건 피고인이지 진범이 재판받는 건 아니에요. 또 공범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은 피고인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소제기 효력은 편의점이 있어. 그러나 요거 꼭 해야 돼. 다만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시효 정지 효력은 요거는 뭐죠? 요거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 효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외울 것도 없는 게 사실 안 해도 시효 정지 효력, 시효
정지 효력이 됐으면 공부할 때죠. 공소 효력이랑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거예요. 공소 효력이랑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공소의 효력인지 시효 공소 시효 정지 효력인지 요것만 잘 읽어보시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한번 보려고요. 물적 효력 범위. 요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요게 출발점인데 여러분 일단 요거는 조문부터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건데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 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바로 일부 기소입니다. 일부 기소. 일부 기소야.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거죠. 일부 기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사법은 앞으로 보겠지만 일부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린 꼭 전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부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기소하는데 일부에 대한 공소력은 전부에 미칩니다. 일부의 기소에도 효력이 전부에 미쳐요. 효력이 전부 이거를 우리가 공소 불가분. 일부를 해도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일부를 해도 효력이 전부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뭐 여러분하고 지금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렇지. 저는 원래 그 온순하고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이태원에 춤을 추러 옛날에 이태원 전성시대 때 지금은 뭐 이태원 상권이 맛이 갔죠. 근데 이태원 춤을 추러 갔는데 그 스테이지 나서 춤을 막 추고 있는데 잘 추지 못하면서 이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 놈이 자꾸 밀어요. 밉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이거 젊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한테 씹어야죠. 지금 오히려 눈을 깔고 다니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젊고 그때는 폐기가 있었으니까 술을 먹고 야이새가면서 끌어나죠. 저는 그의 멱살만 잡았지. 멱살을 잡았지만 전체가 다 끌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통째로 끌어안은 거 아니잖아. 그냥 멱살만 잡았지. 일부만 기소했어요. 그래서 효력은 끌고 나오면 전부 끌려 나. 전부 효력이 다 전부에 미치는 거야.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만 미쳐서 효력, 이걸 뭐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거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거야.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일죄의 일부를 분리할 수 없다. 일죄가 하나의 단위니까 일죄의 일부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를 분리한다는 건 일죄의 일부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일죄의 일부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일부 기소입니다. 일부 기소. 공소 불가분의 원칙. 멱살을 잡았을 때 끌고 나오면 다 끌고 나오는 거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멱살만 잡았다고 멱살을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를 잡아 끌어도 전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코만 잘라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 판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자 일부에 해도 전부. 이 판례 지금 너무 심하지 말고 일부에 해도 전부. 그 다음에 기판자가 됐고 어렵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부가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데 그럼 요게요. 자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부 기소 전부인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조문.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일부 기소해도요. 일부 기소해도 효력이 전부에 미칩니다. 그러면 자, 일죄가 있는데 이것만 기소해도 요것만 기소한 거야. 이게 일부 기소죠. 일부 기소해도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 불가분이라는 거죠. 공소 불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말이 됐고 일부만 기소해도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거야.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요게 이 공소 불가분이 불고 분리랑 우리 원칙 불고 분리의 원칙이랑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검사가 이것만 기소하면 법원은 이것만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 법원의 심판은 이건 심판 못하잖아.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불고 분리의 원칙인데 효력은 또 전부에 미친대요. 조문에 나왔잖아. 그럼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공소 불가분과 그 불고 분리의 원칙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등장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형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면 어려운 거 아닌데 요건 지금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요걸 기억해야 돼. 좀 어려운데
제가 공소장 변경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요거 그냥 이원설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두 개라는 거예요. 심판 두 개야. 첫째 뭐냐면 현실적 심판 대상 있는데 여러분 요걸 쓸게 이게 불고 분리. 공소장에 기재된, 자 집중하세요.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실만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불고 분리 원칙을 구하는, 불고 분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그러니까 요거 일부죠. 심판 대상인데 전부의 단일성, 아직 안 했어요. 단일성 제재는 전부는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죠. 1번, 2번. 그래서 심판 대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현실적 심판 대상과 잠재적 심판 대상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이 잠재적 심판,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공소 불가분.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요것만 재판할 수 있지만 대상은 전체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심판 대상은 전체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심판 대상 전체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요거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 요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을 여러분 요거 나중에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한 부분은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으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재적 심판 대상에다가 밑에 치고 뭐라고 쓰냐면 요거죠.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비로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바로 잠재적 심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재판하는 것은 현실 심판 대상인데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 이런 말 뭐죠? 수험 준비생이죠. 하여간 여러분 나중에 경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더 나아가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미래를 모르는 거지. 뭐 아는 것도 있죠.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겠죠. 그건 아는데 아무튼 떠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 잠재적인 여러분이랑 현실적인 여러분은 다른 거죠. 그걸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수험생이지만 시험에 붙어서 변경이 되면 경찰총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공소장 변경이죠.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는 경찰총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 얘기를 연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다시 여기 이해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만 빼면 전부에 미친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전부에 미친다. 잠재적으로 왜 써놓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일부를 기소해도 그러면 일부를 기소하면 일부 기소되고 이 일부 기소가 기소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일부 기소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잠재적 심판 대상을 요 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공소장 변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소장 변경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판례 볼 필요 없고요. 일부 기소.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요 판례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일부 기소 문제가 나오는데 논의 정리해볼까요? 일부의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전부 기소할 수 있는데 검사가 일주의 일부만 공소장을 말한다. 일부 기소. 일부 공소제기가 기소니까 기소야. 그래서 근데 예를만 들면 강도인데 강도 상해야. 수사했더니 수사해보니까 강도 상해죠. 근데 검사가 강도죄로만 기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다 꼭 써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기소 편의주의. 옆에 써볼게. 기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써볼게. 검사는요 강도 상해가 충분해도 잘 볼까? 여러분 그 강도 상해에 대해서 기소유예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검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제기 여부가 검사의 재량이니까, 검사가 강도상의 수사하고도 얼마든지 기소 유예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거야. 기소 유예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왜냐면 공소 제기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전부 봐줄 수 있는데 강도만 기소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판례가 적설이죠. 왜? 기소 편의주기 때문에 일부 기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일부 기소할 때 뭐죠? 심판 대상은 일부죠. 현실상 왜냐면 불고 불리니까. 그런데 잠재적 심판 대상 효력은 잠재적으로 어디에 된다? 일죄 전모에 미치는 거죠. 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니까. 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세요. 어쨌든 지금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쓰시고 일단 쓸게.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일부 기소가 불리하지도 않아요. 피고인도 다 기소하는 것보다 일부 기소 봐주면 적겠지만 봐주지 않더라도 전부 기소 안 하고 일부 기소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일부 기소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왜 판례를 두 번 써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지우시고 요것만 가시면 돼. 요것만 가시면 돼. 똑같은 판례니까 두 개 볼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거의 같은 건데 뭐 엄밀하면 다르네. 형성 범위 높이 다른 건데 미안 지우면 안 되겠네. 지우면 안 되고 나 살려도 돼.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요걸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메모를 할게. 뭐라고 쓰냐면 자 군 수사기관이 병역 기피 혐의자에게 전화로 도주하라고 지시했어요. 도망가라! 지시한 거야. 군 수사기관. 요 케이스로 쓰네. 군 수사기관이 병역 기피 혐의자한테 전화로 도망가라라고 지시한 거예요. 발라라고 지시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군 수사기관 얘 혐의인데 얘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부작위 범이죠.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이게 직무유기야. 그래서 이게 부진정 부작위인데 직무유기가 깔리는 거야. 직무유기.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잡기만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지.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범인 도피까지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범인 도피까지 된 거예요. 범인 도피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쓰시고 메모해 볼게. 형법에서는 직무유기는 부작위 범이고 들어본 적 있죠? 범인 도피는 자기 범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자기야 부작위순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형법에서 자기우선의 그러니까 부작위도 되고 자기도 되면 우리가 항상 자기우선의 원칙이니까 형법적으로는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만 됩니다. 형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해서 여러분 이거를 범인 도피를 기소 유예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것만 직무유기만 기소할 수 있어요. 요거 부작위 범인 지금 요게 바로 일부 기소야. 일부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기소할 수 있다는 거야. 지우지 마시고 이것도 다시 부작위 똑같은 판례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약간 다른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야. 성법적으로는 자기 범이 되겠지만 소송법 항상 일부 기소가 되니까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로 기소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누구나 다 눈치를 까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틀린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일부 기소입니다. 자, 여러분 다 됐고요. 1번 읽어보시고 2번 보시고. 여러분 여기 기판력이랑 여기 기판력과 이중기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공부할 테니까 어쨌든 잠재적 심판상 전부에 미친다. 이것만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미친다. 잠재적으로 미치는 거야. 잠재적으로 미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짧게 주의적인 것은 항상 예배에도 미치죠. 왜냐면 어쨌든 예배적으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기재된 전체에 미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하고 이어가죠. 다만 이걸 심판하려면 불고불리 때문에 일부만 심판하는 거지 전부 심판 못하죠. 이걸 심판하고 싶으면 다음 시간에 할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 3번 너무 잘 썼네. 법원은 일부 기소된 것만 심판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잠재적 심판대상을 심판하고 싶다면은 공소장 병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요 판례까지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 믿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잘못,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2년 판례인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없으니까 빼버리셔도 안 나옵니다. 절 믿으세요. 안 나오니까 빼버리셔도 됩니다. 친고죄 일부에서는 빼버리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빼버리세요. 친고죄 일부에서 빼버리시고 포괄 일죄 추가 기소인데 요건 좀 어려운데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잠깐만 요 친고죄 일부 기소 요건 빼버리시고요. 요거는 빼버리시고 포괄 일죄 일부 기소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걸 설명드릴 때 먼저 체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걸 다시 지우면 우리가 출발점이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랑 공소 제기의 효력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달라요. 왜냐면 심판의 대상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있고 기억나시죠? 잠재적 심판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설이죠. 방금 봤죠? 그런데 공소의 효력은 잠재적 심판 대상에 미친다는 거예요. 왜? 공소장 변경 가능성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제의 효력은 잠재적 심판 대상 전체 미친. 이것만 좀 지금 조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마지막 복습해 볼 거야. 여러분 요 판례를 공부할 건데 자, 상습범은요. 여러분 상습범은 여러분 포괄일죄입니다. 상습범은 이렇게 포괄일죄한.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연습하고 할 건데 자, 칠판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 상습범 포괄일죄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상습범은 포괄일죄는 포괄일죄는 이렇게 여러 개의 죄가 합쳐져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거. 요게 포괄일죄고요. 포괄일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상습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 각각의 죄를 묶어서 포괄일죄 하는 거죠. 수개 행위가 묶여서 하나로 평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검사가 1번을 검사가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써볼게. 그러면 현실적 심판 대상은 1번이야. 그치? 왜? 왜냐면 불고불리니까. 그죠? 그러나 잠재적 심판 대상은 1번만 되는 게 아니라 2번, 1번은 어차피 심판 대상이죠. 2번, 3번, 4번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개가. 이해됩니까? 왜? 여러분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이유는 4번까지 잠재적 심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거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이 다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것은 뭐냐면 공소 제기의 효력은요. 공소 효력은 여기에 다 전체가 다 공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인데 법원이 파란색 쓰면 안 보시겠죠? 잠깐만. 뭐로 쓸까? 하얀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전체 다 미치니까 만약에 이걸 기소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걸 기소하고 법원이 이걸 2번을 같은 법원에 기소했어요. 다시 같은 법원에 기소한 거야. 또는 다른 법원에 기소한 거야. 이거예요. 다른 법원에 기소한 거야. 마지막이야. 다른 법원에 기소하면 이게 여러분 재판은 이것만 할 수 있지만 공소효력이 다 미치니까 이게 이중기소가 돼요. 이중기소가 됩니다. 이미 효력이 미치는데 또 기소한 거야. 이게 잠재적 심판 대상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공소가 제기되면 또 기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법원에 기소했을 때는 1번만 재판하면 되지 2번은 재판할 필요 없죠? 공소기각인데 이중기소니까 공소기각해야 되는데 같은 법원에 기소했으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왜?
피고인도 있으니까 같은 법원에. 그지? 근데 다른 법원에 입원을 기소했을 때는 거기에 피고인이 없지 않습니까? 공소기각 결정. 그러니까 같은 법원에 기소하면 공기판, 다른 법원은 공기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요판이 세도고 요거는 너무 아직 기판료가 아직 안 했으니까 읽지 마시고요. 요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소효력범이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잠재적 심판 대상을 좀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교재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